깜짝 놀랄 거야. 주디니입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고귀하실지 나도 참 궁금하네요. 아이고 무시 영롱한 빛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이 나오고 말이죠. 생각보다 파장이 크더라고요. 거대 야당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란 애절한 문구가 정말 눈에 띄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이번 총선 힘 좀 보태야 되겠다, 미래통합당에 힘 좀 실어봐야겠다 라고 진지하게 마음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젠장, 공천이 개판이네. 미통당 공관위는 지역구 열심히 일할 사람들 다 컷오프 시키고 어디서 듣보들 데려오고 간제비들 데려오고 정치 코인 타고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밥그릇 싸움쟁이들만 모아서 공천 통과시킨 것 같아요. 내가 니네가 우공당이랑 통합 안 하고 바미당이랑 통합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게 통합이냐? 야비지. 이 와중에 말이죠, 절대 컷오프 시키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에 대해서 말이죠,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긍정적인 입장으로 홍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략 이렇습니다. 경남지사 때 부채 제로를 만든 정치적 커리어가 돋보인다. 탄핵 정변 때 그래도 야당을 지킨 건 홍준표. 이외에 청렴도로 따져볼 때도 홍준표 씨가 그 오랜 정치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재산이 아파트 한 채라는 건 사실이고, 심지어 그 아들내미는 정치인 아버지를 둔 덕에 일반 육군으로 입대가 어려워서 해병대를 자원해서 다녀왔어요. 육군 사단장들이 국회의원 아들 받기 싫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요새 조금 조용한 조국과는 참 많이 비교되죠. 그럼 반대로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 바로 꼰대 같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홍준표는 아닌 것 같아. 품위가 없어. 꼰대 같잖아. 아무리 그래도 홍준표는 막말쟁이야. 품위가 없어. 꼰대 같잖아. 아무리 그래도 홍준표는 창피해. 뭔가 야당 수장으로서 창피해. 왜? 잘 몰라. 그냥 꼰대 같으니까. 홍준표 이꼬르 꼰대라는 거죠. 이게 사실 홍준표가 지난 대선 나왔을 때 좌파들이 돼지 발정제부터 시작해서 꼰대 프레임 씌우고 반대로 문재인은 잘생기고 친근한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좌파 개돼지들 뿐만 아니라 우파 씹선비님들한테도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25% 지지율, 당시 2위 했던 사람인데 품위를 기대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 밖으로는 외교를, 나라 안으로는 경제를, 거기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당장 북한으로의 안보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품위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대들의 심정을 나 역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막말로 정치인이 잠바떼기 하나 입고 쓰레빠 찍찍 끌고 다니면서 입에 걸레 묻은 욕이나 찍찍 내뱉고 다니면, 넥타이를 머리에 둘러매고 벽나발 불면서 노래를 불러대면, 밤중에 티판스 입고 대면, 그러면 당연히 품위가 떨어져 보이겠지요. 그런데 홍준표 씨가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품위가 떨어져 보인다, 꼰대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단지 홍준표 씨의 말투나 태도 때문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막말 때문에 그런가? 그 아무나 가리지 않고 톡톡 쏴붙이면서 잔인하게 비유하는 그 특유의 베베 꼬는 그 어투? 아니면 쇼통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지 자식은 국제학교에, 외고에, 특수고에, 미국 유학까지 좋다는 교육은 다 받게 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을 펼 때는 서민을 위하여 특수고를 없애야 한다면서 발끈하는 그런 가증스러움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연봉 1억이 넘는 민노총 간부들 앞에서 핍박받는 노동자들 위해서 단결하고 투쟁해야 된다고 노동의 가치가 아름답다면서 지는 월급 꼬박꼬박 1,000만원 넘게 받는 것도 모자라 4천만원 뇌물 걸리자마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던 그런 쇼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이때까지 핍박받고 산 여성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여성의 권위를 남자랑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라면서 실제로 여성 할당제와 각종 여성 편의 정책만 추구해서 페미니스트를 양산해내는 그런 신분리 같은 개족 같은 년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 이런 이유로 홍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면,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나요?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라고 불리는 우한 폐렴, 짱깨 폐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애시당초 처음에 발병지 중국이 확인되었을 때 지구촌 모든 나라가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켰을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코로나의 확산을 신천지로 탓하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오면 관광산업 타격받는다고 어울려고 달래가면서 끝까지 입국 금지 안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자영업자들 폐업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죠. 내수경제 타격 당연하겠죠. 그나마 월급쟁이들은 아직 살만할 텐데 조금 있으면 인플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월급쟁이 30대 40대 중에 씹선비가 제일 많아.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가봐야 정신 차릴 인간들이야. 아무튼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가면서 신천지 때문이다, 대구 때문이다 하면서 언론까지 합세해 있는 이 상황, 이 정도 되면 이념 전쟁인데 말이죠. 여기까지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은 그나마 지식인입니다. 아직도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이잖아, 이만희 개새끼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잖아 라고 상황 파악 존나 못하고 있는 개돼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꺼져줄래. 그런데 일명 좌파라고 불리우는 별 쌍팔년도 해먹은 인간평등 사회주의 주체사상 신봉하는 이 대한민국 테러 집단들이 그동안 선동해온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광우병 사태 기억하시죠? 미국산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김미화는 지금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월호가 기획된 사고라면서 영화까지 만들었던 딜도파리 김어준. 이 김어준이는 지금 뉴스공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존나 잘 나가는 DJ가 돼 있어요. 김재동 새끼 뭐하지? 이 새끼는 강의로 수천만 원씩 받다가 좌파에서도 실드가 안 되는지 요즘 아구리 닥치고 있긴 하네요. 뉴스 앵커까지 하면서 지식인으로 변신하려고 했는데 그냥 병신돼 버렸어.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잘 나갔던 나라가 이른바 좌파 이념을 가진 테러 단체들에게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삥 뜯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당신은 아직도 품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싸움은 누가 하냐고요. 상대방이 칼 들고 너 죽이겠다고 달려오는데 거기다 대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기도하면 살려줍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품위 지켜가면서 큰 나라인 줄 아시나 봐요.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시절에 광부 팔고 간호사 팔고 석탄가루 먹어가면서 핏물 봐가면서 달러빚으로 큰 나라예요. 그전에 그렇게 품위 지켜가던 조선이란 나라가 있긴 했지. 지금이랑 비슷해요. 중국 똥꼬에 매달려가지고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양반이란 새끼들이 자국민을 노예로 삼던 그런 존나게 품위 있던 시기가 있긴 했지요.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은 망한 겁니다. 그것도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망한 겁니다. 그렇게 품위를 지키고 자빠졌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공자가라사대 맹자왈 찾고 계신 씹선비 여러분들, 당신이 품위를 찾고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정치인한테 품위를 찾아요? 당신이 그렇게 품위 하니까 정치인들이 그 잘난 품위표 하나 받으려고 위선 떨고 앉아서 당신 위해서 아직도 정승 행세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은가 보지. 이쯤 되면 나한테 너 홍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 중도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지식 수준이 저열하지만 궁금해할 것 같으니 답을 해드릴게요. 2020년 현재 대통령감으로 볼 사람은 그나마 이 보수 우파 바닥에서 홍준표밖에 없다는 것에 나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나는 대답을 했으니 이제 당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홍빠인 나를 이해 못하는 당신에게 물어볼게요. 그럼 당신은 말이야, 유승민한테 털리고 김무성한테 휘둘리고 군만이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얻어터지고 있는 황교안빠가 되고 싶어요? 태영호도 공천받았대, 강남갑에. 아이고, 이게 미래통합당 공천의 클라스다, 클라스.